예전에는 조금 뒤를 이렇게 이제 잘라내는 방식으로 수술을 그런 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본적인 우리 눈의 구조를 좀 훼손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이제 부작용 같은 게 이제 눈물에 이제 바깥쪽으로 흐른다든지, 그리고 눈웃음이 안 된다. 이게 눈웃음이 안 되는 건 대부분 미트임의 효과죠. 밑에서 너무 이렇게 잡아당겨서 고정을 하면 당연히 눈웃음을 하는 거는 이게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이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 주지가 않으니까 너무 딱 고정이 돼 버리니까 아래쪽으로 당겨 가지고, 그리고 밑음을 너무 과하게 하면은 당연히 눈웃음은 안 되고요. 안녕하세요. 세김성형외과 윤태호 원장입니다. 아무래도 뒤쪽은 연약한 부위다 보니까 초반에 막 흔들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죠. 안쪽에서 외양각 고정을 했기 때문에 새로 고정을 한 재건한 부위가 훼손되면 안 되니까 바깥쪽에 있는 피부도 약간 살을 좀 정리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훼손될 수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, 아무래도 결막이 붙는다던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. 수술 후에 인공눈물을 좀 넣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, 한 달 정도는 렌즈는 착용 안 하시는 게 낫겠죠. 그 정도만 주의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수술을 뭐 어떻게 했고 어떤 환자고 그런 것들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. 어떤 사람들은 피도 하나도 안 나고 수술도 되게 조금 트고 했는데도 결막이 막 많이 붙는 경우가 있고, 어떤 경우에는 뭐 되게 많이 텄는데도 결막이 하나도 안 붙는 경우도 있고, 어쨌든 결막이 부으면은 초반에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는 맞고요. 관리를 좀 잘 해주면은 좀 결막 부종이 빨리 빠지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심한 경우에는 빼주는 경우도 있고, 그래도 생겨도 2, 3주 정도면은 좀 가라앉으니까 근데 그동안에 조금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.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,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뒤트임을 할 마음이 드셨던 분이라면 되게 바깥쪽이 조금 짧거나 눈이 작고 답답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뒤트임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. 눈이 커지는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눈이 세로로 커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그래서 본인의 눈을 봤을 때 이게 눈이 검은자가 많이 가려져 있고 위가 많이 답답하다면 그거는 이제 쌍꺼풀을 해야 되는 거죠. 눈매 교정을 하고 그런 게 더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고, 왜냐하면은 나는 트임을 해서 눈이 커지고 싶은데 병원에 와서 쌍꺼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눈을 봤을 때 세로로 많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연히 그게 훨씬 더 눈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이니까, 눈이 너무 동그랗고 그래서 세로로는 이제 더 이상 클 데가 없다 그러면 이제 뒤쪽을 틀 수가 있는데, 그리고 특히나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신 분들, 눈꼬리는 당연히 안쪽보다는 높아요. 왜냐면 눈물이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당연히 눈꼬리는 바깥쪽이 높은데, 이 눈이 안쪽이 많이 가려져서 눈꼬리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쌍꺼풀이 안쪽이 라인이 잘 안 보이고 안쪽 검은자가 많이 눌려 보이니까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가 보이는 눈매가 보이기 때문에, 그런 사람들은 또 나는 뒤트임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쌍꺼풀 모양을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, 뒤트임을 자가 진단하는 공간을 봐야 되는데 거울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공간을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. 거울은 앞에 있고 내가 이렇게 봐야 되잖아.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게 다 안 되거든. 공간이 이렇게 보면은 공간이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봐주면 돼요. 뒤트임 자가 진단할 때는 나는 정면을 보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텄을 때 흰자가 이렇게 이쪽으로 흰자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텄을 때 효과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절대 이제 혼자 판단하지 말고 누가 봐줘야 된다 라는 것만 잘 아시면은 괜히 이제 헛걸음을 하는 경우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는 제한적인 사람들에 한해서, 공간이 있는 사람들은 했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지만 물론 공간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수술이거든요. 한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공간이 있는 사람들은 했을 때 확연하게 달라진 눈 모양을
확인할 수는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뒤트임은 자연스럽게 이게 바깥쪽 뼈까지 공간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만 밑트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긴 하고 여기는 다 내려가니까 다 할 수는 있지만 밑트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그죠? 일단 삼배간이 심하신 분들, 삼배간이 심한 눈 쪽 이제 검은 자 아래쪽으로 흰자가 깔려있는데 여기로 내리면 이상하게 보이니까. 그리고 좌우가 좁은데 밑트임을 하면 눈이 더 동그랗게 되잖아요. 그리고 눈 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, 눈 뜨는 분이 약한 사람이 밑트임을 하면 위가 더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밑트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밑트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눈이 상당히 길고 눈이 큰 사람들. 근데 뒤가 많이 열려 있는데도 아래쪽에 올라가는 각도가 너무 가파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밑트임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. 일단은 뒤트임, 밑트임 같은 경우에는 병원들마다 방법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 그런 게 상당히 다르고 아무래도 눈 수술 중에서는 가장 최근까지도 이제 수술 방법이 변화가 생기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병원마다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런 뒤트임에 대한 그런 인식도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일반 대중분들한테 하는 얘기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수술이 가능하신 분에게는 안전하게 확실한 효과를 보이면서 수술이 가능하다. 그런 지금 수술의 발전은 계속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주류 수술로서 이제 가능할 것 같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자가 진단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잘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색임성형외과 윤태호 원장이었습니다.